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입니다. 자, 금요일 시간은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운용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어제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복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예. 어제는 이제 국내 시장만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최근에 뭐 미국 시장 오늘 또 나스닥이라든가 S&P가 신고가가 잘 나오는데 가더라고요. 전혀 국내 시장에 반영됐던 것 자체도 전일이죠. 미국의 고용 지표는 ADP 고용 지표는 상당히 쇼킹한 수준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나온 건. 반면에 또 이제 ISM 제조업 지표는 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지표가 나왔어요. 이게 상당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고용 지표는 안 좋게 나와야 되고 네. 제조업 지표는 좋게 나와야 되는 좀 늦어지죠, 그래요. 네. 오늘 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좋게 나왔어요. 일단 네.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와야 되고 9월달 FOMC까지는 고용 지표는 약간 부진하게 나온 것 자체가 네. 시장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경제는 살아나고 연준은 테이퍼링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그렇죠.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도 ADP 고용 지표처럼 약간 부진하게 나오면 네. 상당히 그 부분도 다음 주부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봐야겠네요. 미국의 이런 지표들 자체 때문에 시장 자체는 혼조였던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 자체도 어제 보면 무난하게 전개되었어야 되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어제 예상해 본다 한다면 전달이 워낙 떴기 때문에 이제 10포인트 정도 전후리했던 약간의 그 조정 정도를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과했네요, 그럼 좀. 빠졌던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 요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네. 2.6%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좀 물가 지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쪽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고 그랬죠. 네. 또 올해 안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네. 자체는 결국 물가 지표가 많이 참고가 될 거거든요. 2.6%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가 2.34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상회했죠. 그래서 5개월 연속 2%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 관리 목표 자체가 2%대거든요. 그래서 2%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우려감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보다도 가장 컸던 것 자체는 거제 지수 하락에 개인적으로 거의 80~90%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것 자체는 네. 카카오뱅크 블록딜 블록딜. 여파였다. 블록딜의 어떤 나비 효과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군요.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분 현황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상장된 지 7월달에 했으니까 1개월 조금 약간 넘었어요. 넘었는데 예. 어제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 1,500만 주 중에서 1,368만 주가 블록딜로 간밤에 넘어갔거든요. 네. 그 가격이 워낙 할인해서 넘어갔으니까 거의 10%대 할인됐으니까 그래서 88,000원대 주가가 거의 8만 원대 정도에서 기관 투자가들하고 거의 외국인들한테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넘어갔는데 결국은 너무 할인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자체는 시장에서 물량이 출회가 된 거죠. 왜냐하면 10%대 받아서 어제 시가가 마이너스 7.8% 시작을 했거든요. 팔아도 남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장의 수급에 관련됐거든요. 결국은 네. 보시게 되면 어제 장 끝나고 보게 되면 장중에는 외국 투자가들이 한 4,4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장 끝나고 보시게 되면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가 5천억이 넘게 잡혔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카카오뱅크 주식을 사기 위해서 외국 투자가들 아마 70%를 외국 투자가 넘어간 것 같아요. 나머지 네, 기관이 네. 산 것 같은데 네.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국 국내 시장에 투입하기 힘들고 다른 주식을 판 거죠, 장중에. 삼성전자라든가 그렇죠. 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대형주를 판 거죠. 그래서 어제 코스피 시장이 두드러지게 하락했던 자체가 예. 그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의 카카오뱅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 자체가 예. 지금도 수급이지만은 대형 올해 역대급 IPO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저희 지금 작년에 보니까 IPO를 통해 자금한 조달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지금 14조 원이 넘거든요. 금액은 14조 원이지만은 물량 금액으로 따지면 상장 주식 가치가 약 120조 원이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2,300조 정도 되는 거니까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전체 120조 원이 상장됐고 그렇죠. 어제 1조 원이 만약에 카카오뱅크 물량이 안 나왔으면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다른 주식 안 팔았을 거고 오히려 네. 다른 것들을 샀을 거예요. 이런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지분을 보시게 되게 되면 카카오뱅크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넷마블이라든가 S24라든가 보호일 수도 있네요. 예.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상장됐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SK 바이오팜이라든가 관련 종목도 지분율이 워낙 높거든요. 대주 지분율이 60% 넘기 때문에 그 물량도 결국은 나중에 단계적으로 물량이 나오면 시장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수급적으로. 그렇죠.
향후에도 추진될 대형 IPO 부분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수급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자체는 뭐 견주한 움직임이 전개됐다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의 특징 자체가 대형주만 빠졌어요. 대형주가 1% 빠졌고요. 아, 그대로 반영했네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소형주는 코스피 시장에서 소형주는 올랐어요. 네. 0.3% 정도. 대형주가 그 영향을 받았다는 자체는 카카오뱅크의 블록딜 여장이 거의 절대적으로 어제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오늘 애국 투자가들 주식을 안 판다, 그렇죠. 산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반면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업종으로 따지면 어제 이제 의료업종이라든가 철강업종, 그다음에 일부 건자재, 네. 증권 보험업종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슈라든가 모멘텀 중심의 종목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달랐네요. 폴더블폰이라든가 의료기기는 실적이고요. 그다음 원전 관련 이슈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게 특징이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요 네.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들 특징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건자재 쪽에 제가 업황이 좀 괜찮다고 제가 아까 얘기하죠. 그렇죠. 항상 제가 관심 업종 얘기할 때 오늘 또 뭐 건자재 업종을 얘기하는데 건자재 대표적인 종목인 KCC가 지금 계속 신고가입니다. 어제 뭐 3% 떴지만은 차트를 네.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대장주가 간다는 자체는 업황이 좋다는 거거든요. KCC가 강세를 보이는 자체가 예사가 2018년도인가요? 미국에 있는 3대 실리콘 업체인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네. 약 3조 5천억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수하면서 차입금 부담이 2조 5천억 정도 늘어나면서 네. 상당히 이 당시 승자의 저주가 아니냐 그런 부정적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그렇군요. 대박이 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업황이 호조가 좀 되면서 건자재 업황이 미국에 좋아지면서 연간 영업이익 한 4천억 정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상 그동안 자산 가치는 뛰어난데 영업이익이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갔거든요. 그래서 네. 영업이익이 모멘텀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여전히 되는군요. 주가가 쌉니다. 주당 BPS도 60만 원대고 영업이익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종목은 매력적이고. 꾸준하게 네. 50만 원대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거고요. 그다음에 KCC 분사된 KCC 글라스라는 회사도 지금 신고가거든요. 한번 얘기해 주셨던 예, 종목이죠. 이것도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예. 아마 추천 이위가 거의 한 7, 80% 정도 올랐을 겁니다. 많이 올랐네요. 이 종목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들 대장주가 갔다는 것 자체는 건자재 업황이 괜찮다. 나머지 시멘트 회사 같은 경우도 한일시멘트라든가 어제 아시아시멘트가 네네. 지주회사 신고가거든요. 전반적으로 건자재 업종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 중에서 어제 이제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지수가 빠지면서 밀렸는데 그다음에 그중에서 그래도 세아베스들이 상당히 어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네.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철강 수출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지만 여전히 철강 업황 자체는 상대적으로 철강 좋다. 경기 관련 네. 종목 쪽에서 괜찮다는 측면에서 세아베스를 중심으로 한 이 시간 언급했던 동국제강이라든가 뭐 포스코, 현대제철 관심 있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맥락으로.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류 업종이 업종 신고가입니다. 잘 가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FNF 때문에 영향이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이제 영업무역가 한세미 주가가 약간 상대적으로 돋보였어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 이 시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요. 그렇죠. OEM 의류 업황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 OEM 의류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무역가 한세실이 대표적인데 그렇죠. 어제 영업무역가 한세미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여전히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본다는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여전히 그렇구나. 영업무역을 중심으로 한 한세실업이라든가 한샘 같은 주식 관심 있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니드는 앞선 시간 이번 주 수요일 시간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죠. 탄소 배출 포집과 관련해 가지고 언급해 드렸던 지난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종목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네. 조정 이후에 다시 가고 있는 쪽인데 네. 이거는 여전히 관심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폴더폰 관련 관련해서. 종목도 AS 해드리면서 제가 세경 하이테크를 좀 언급하셨죠.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한 네. 18% 정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폴더폰 관련 종목들이 좀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TI도 UTG 관련 기술 갖고 있는 UTI도 네. 후발주지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세경 하이테크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다른 여타종 세경 하이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급등했기 때문에 당장 네. 따라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제 최근에 급등했던 파인테크닉스라든가 KH 바텍 같은 경우도 약간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계속 전망은 좋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판매량 자체가 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군요. 추경 매수는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만약 세경 하이테크 매수하셨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사익 실현 이후에 매수는
32,000원 아래 접근하게 되면 무난하게 종목은 38,000원 이상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가 지금 신고가죠, 있어요. 어제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이사가 이제 별풍선은 인기를 끄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광고 수익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별풍선 외에도. 그렇죠. 올 들어서 이사가 아마 160% 가까이 상승했을 겁니다. 아, 많이 올랐네요. 근데 주가는 여전히 싼 것 같아요. 올해 실적 기준에서 지금 PER이 25배 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20배 아래거든요. 예사가 고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사가 단기 수익이 360억인데 올해 710억입니다. 100% 성장하거든요. 최근에 광고 매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내년도도 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상 현재 시가총 1조 8천억 정도가 좀 되는데 PER 25배 정도까지 번다 한다면 2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뭐 HLB 생명 과학 자체가 나노 코박스 그 이슈 때문에 베트남 거. 그렇죠. HLB가 급등하고 하니 코발주로 관심이 뛴 것 같고요. 그다음 어제 원전 관련 종목진 일진 파워 주가가 어제 상한가가 좀 들어갔는데 네. 원전 관련 쪽이 최근에 이제 정부 예산이 원전 관련 예산이 한 4.8% 정도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소형 SMR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두산 중공업이 설계 작업에 참여했다. 근데 어제 두산 중공업 같은 게 빠졌어요. 근데 일진 파워가 간 이유 자체가 거의 이제 올해 7월달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때 원전 관련 정보 이슈가 될 때 그 네.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 종목인 실적은 괜찮습니다. 올해 한 150억 정도 나는 회사니까 주가가 급등했지만 PER로 따지면 12배 되는 수준이니까 상대적 강세 보였던 것 같은데 추경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아마 차익성 고점에서 아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 자체는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슈 수반 종목들 중심의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정된 시장 자금 내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좀 쏠리는 만큼 종목의 그런 기본적인 매력을 좀 잘 찾아서 갖고 있어야 이런 순환매 속에서 갑자기 휩쓸리지 않는 그런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어제 빠졌던 것 자체는 카카오뱅크 이슈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그냥 됩니다. 우리나라 이슈죠. 네,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뭐 외국 수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다음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네. 때문에 다시 뭐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미국도 그것 때문에 대체 소강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이 그래서 시장 자체는 뚜렷한 방향성은 어떻게는 어제 워낙 빠졌기 때문에 심심하겠네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네. 주에 다시 3,200포인트 돌파하는 흐름으로 뭐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어제 지수 하락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다음 주 매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급 주체가 부재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물량들이 계속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이 가더라도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전략 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고요. 뭐 관심은 여전히 이제 3,200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실적 장세라고 그랬으니까 네. 실적과 요즘 시장 자체가 실적보다 또 이슈가 많이 통하는 시장이니까 그쵸. 함께 수반될 수 있는 종목에 압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은 똑같습니다. IT, 철강, 이제 시장 자체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변함없죠. 이쪽에 저는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과 그다음에 건자재 쪽, 의료, 폴더폰 관련 종목들 후발주 쪽에서 의료기기도 어제 오스테인플라 중심 신고가거든요. 그렇죠. 이쪽은 업황이 좋은 거니까. 그다음에 친환경과 관련된 쪽이 요즘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목을 찾아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심 이슈로 이제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늘 볼 업종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친환경 쪽에서 다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친환경에서 봐야 될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친환경 쪽에서 이제 탄소 배출권, 친환경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친환경 관련 쪽에 탄소 배출권 관련 쪽을 다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국회에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에 통과됐어요. 이 부분 자체는 이제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을 법으로 확정했다는 건데 그런 뜻이군요. 세계에서 14번째 정도 해당이 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젠가요? 우리 내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600 아마 22조 원 되는 것 슈퍼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622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예산안이 12조 원이 편성이 좀 됐어요. 저탄소를 추진하는 쪽에 8조 5천억을 포함해가지고 이 앞서 먼저 발표된 기후변화 대응 기금 2조 5천억 포함해가지고 12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기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달 9월 말과 10월 초에 여러 가지 자산 운용사 쪽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 펀드가 10개가 출시가 됩니다. ETF 10개나요? 펀드가, 펀드가. 여러분, 이쪽에 ETF 펀드가 출시가 된다. 이쪽에 계속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수급이 친환경 들어간다는 쪽에 거죠. 예. 편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향후에도 계속 수급이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계속적으로 국내 국제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국내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슈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유럽 LME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기록 1톤당 28,000원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 탄소 배출권 관심 가져갈 때 그때 가격이 2만 원대였어요. 근데 그대로도 그 30% 한 달 만에 30%더 떴습니다. 빠릅니다. 이게 6월 22일 날이 저점이었는데 그때 1,200원대였거든요. 그렇군요. 거의 2달 만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떴다는 것 탄소 배출 가격이 떴다는 것 자체는 결국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 시장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 부담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관리하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돈을 되겠죠. 덜 내려면. 그다음에 탄소 예. 배출권을 확보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팔 수가 있으니까 높은 가격에 매출에도 수익이 연결되고.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주요 종목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맞네요.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 기업들 앞서 얘기했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네. 시장에서 내다 팔면 당장 수익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휴캠스가 대표적인 회사고요. 이거 얘기하셨던 종목 아니에요? 그렇죠. 휴캠스랑 이건 산업이요? 휴캠스는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바로 급등을 하면서 그렇군요. 3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그때는 이제 재료가 나왔거든요. 수출과 관련해 가지고 네네. 수주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주식인데 3만 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제가 2만 5천 원 언급했던 주식인데 근데 이 네. 종목은 핵심 종목입니다. 이 사람 직접적 탄소 배출권을 연간 100만 톤 정도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톤당 2만 8천 원 계산하면 280억 정도가 탄소 배출권 가격으로 매출로 실적으로 잡힐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실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후성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건 산업도 이제 원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네. 종목인데 휴캠스와 더불어서 제가 이건 산업을 언급해 드렸던 건데 이건 산업은 조금 부진합니다. 근데 휴캠스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3만 원 이상까지 갈 거고요. 네.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건 산업은 이제 건자재 쪽인데 앞서 얘기했던 건자재 업종이 신고가라 했지 좋다고 않습니까? 했죠. 예. 실적도 좋고 PR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산업 관심 있게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소 포집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유니들을 핵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일주일 전에 언급해 드렸던 거죠. 지난주에 아마 금요일 날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 13만 원대 매수하시라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거의 15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그렇군요. 상승 탄력이 떨어진 주식인데 이 종목 충분히 제가 목표 주가는 16만 8천 원 잡아드렸을 거예요. 네. 충분히 PR 자체도 앞서 이제 일회성 이익을 포함하게 되면 올해 6배인데 빼고 나면 8배, 10배 정도 되고요. 내연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8배 되는 수준이니까 상당히 주가가 싼 주식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유니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은 제가 이제 CS 윈드를 언급해 드렸었죠. 그러셨죠. 지금 8만 원대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 종목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오늘 관심 종목 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언급해 드린다면 OC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쪽에서 이제 거의 네.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트렌디한 그런 종목도 저희 다 다루셨는데 네. OCI입니다. 예, 일단 OCI는 가장 핵심 포인트 자체가 예산 폴리시리콘 회사니까 그렇죠. 폴리시리콘 가격 동향이 그거 가장 봐야죠. 중요하거든요. 예. 자, 폴리시리콘 가격 동향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폴리시리콘 가격이 OCI 주가가 실적이 이제 급성장한 이유 자체가 폴리시리콘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 킬로그램당 6불대였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최근에 급등할 때 거의 3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약간 20불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거의 워낙에 밀렸어요. 예,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지금 킬로그램당 28불대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이 회사 실적이 1분기, 2분기에서 3분기 때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 아, 그래요? 이 추세적으로 폴리시리콘 가격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게 네. 중국이 최대 폴리시리콘 생산업체인데 중국이 수출을 못합니다. 미국에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만 철강업종도 마찬가지죠. 철강업종도 수출 못하다 같은 보니까 맥락이네요. 예. 이게 철강도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고 폴리시리콘도 최대 생산국인데 여러 가지 중국의 산업 정책 못하게. 보호 정책도 있고 미국과의 갈등도 있다 보니까 예. 해외 쪽 수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제 가격 자체 강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폴리시리콘 증설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폴리시리콘 가격 자체는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2023년도까지 어느 정도 강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 OCI 실적 자체는 2023년도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같습니다. 네. 얘다가 예상 이제 부동산 관련 인천 쪽의 매각 관련해서 또 분양 수익 자체가 내년도 1,500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3,000억 정도가 이익으로 잡힐 또 가능성이 별개군요. 예. 여기다가 예상가 또 재료가 있는 게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과 합작으로 네, 맞아요. 지분 49%, 포스코 케미칼이 51% 해가지고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다는 재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소재와 관련된 성장성분을 발판한다면 충분히 실적 플러스 폴리시리콘 가격,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산업 관련된 모멘텀이 수반이 된다 한다면 주가는 지속적 상승하지 않겠냐. 차트를 예. 보시게 되게 되면 좀 주가가 좀 원리 올라갔습니다. 자, 많이 올랐음에도 가지고 나온 이 자체는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예상 실적이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은 PER이 7배거든요. 네. 7배 되는 수준입니다. 이미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2,100억, 작년도 860억 적자였었는데 입니다. 그렇죠. 보이네요. 하반기 때 지금 폴리시리콘 가격이 20불대만 넘어도 상반기 이상의 실적이 나오거든요. 지금 28불대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 내년도에 뭐 주당 EPS가 지금 추정 실적은 2만 원인데 2만 8천 원까지 얘기한 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2만 원인데 충분히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매수 가격은 약간 한 1, 2천 원 정도 낮은 수준에서 12만 6천 원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어제 12만 2천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짧게 15만 원 정도. 15만 원 이상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거고 손절 가격은 현재 21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이 대기하고 있는 선이 11만 5천 원이니까 11만 5천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 오늘은 OCI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만 박준호 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만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